일 다녀왔어요. 그럼 저 애는 뭐예요? 일 다녀왔어요.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화장이 짙었어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죠. 성훈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뒤에 낯선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 커다란 눈으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애는 누구예요? 회사에서 받아온 거예요. 아내는 태어났습니다. 3달 전부터 매일 밤 늦게 들어오던 그 태어남 그대로였어요. 월급 대신이요. 이번 달 월급이 이해예요. 아내가 건넨 건 급여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출생 증명서 사본이었어요. 성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보는 순간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죠. 5년 전이라고? 그건 자기들이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일하는 대가로 아이를 받기로 한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성훈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3개월 동안 다녔다던 회사, 매일 밤 늦게 들어오던 이유,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 당신, 대체 누구 아이를 데려온 겁니까? 그러게요. 누구 아이일까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지금부터 성훈 씨가 마주한 충격적 배신의 진실이 펼쳐집니다. 성훈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성훈 씨는 손에 쥔 출생증명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름 강서연. 생년월일 2020년 3월 12일. 5년 전. 자기와 아내가 결혼한 건 2020년 6월이었어요. 3개월 전이잖아. 결혼 3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 그렇다면 아내가 임신한 시기는 결혼 1년 전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아내는 뭐라고 했었죠?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집안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성훈 씨가 서둘러 청혼했던 거예요.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미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아이는 안방에 눕혀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설명 좀 해봐요. 제대로. 성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았죠.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가 뭡니까? 월급 대신 아이를 받아왔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 받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상해요? 아내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성훈 씨는 출생증명서를 탁자에 내려놨어요. 이 아이 생년월일 봤어요. 우리 결혼하기 3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당신, 그때 이미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물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 순간 성훈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대체 이 아이 아빠가 누굽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시끄러우면 앨게요. 아내가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는 듯이. 당신이 석 달 동안 다녔다던 회사, 거기가 대체 어디예요? 회사 맞아요. 제대로 된 회사.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월급 대신 아이를 준다는 게 계약직이었어요. 특수한 케이스죠.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성훈 씨 앞에 놓았습니다. 양육권 이전 동의서, 대리모 계약 해지 합의서. 성훈 씨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대리모 계약? 맞아요. 나는 석 달 동안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계약상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원래 그 아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키우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못 키우게 됐고,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낳은 애니까. 성훈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신이 낳았다고요? 네. 5년 전에. 그럼 그 남자는 누굽니까?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대학 선배요. 박준혁? 기억하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훈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준혁? 자기를 아내에게 소개시켜줬던 바로 그 선배였으니까요. 박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훈 씨의 머릿속에 과거가 주르륵 지나갔습니다. 6년 전 대학 동아리 모임이었어요. 성훈아,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박준혁 선배가 웃으며 한 여자를 데려왔죠. 그게 바로 지금의 아내, 지은 씨였습니다. 준혁 선배 후배예요.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박준혁 선배도 종종 함께 어울렸고요. 셋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선배는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둘 잘 지내. 나 없어도. 그렇게 웃으며 떠났죠. 그리고 성훈 씨와 지은 씨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연애였어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2020년 초 지은 씨가 갑자기 힘들어했던 시기만 빼면요.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집안도 어렵고. 그때 성훈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20년 6월 둘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박준혁 선배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축하 영상을 보내왔죠. 성훈아, 축하한다. 지은 씨,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뭐라고 했죠? 그 선배가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요. 당신 준혁 선배랑 그런 사이였단 겁니까? 성훈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죠. 한 번이면 아이가 생깁니까? 생겼으니까 낳은 거죠. 아내는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당신은 나랑 만나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임신한 걸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오빠가 나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성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준혁 선배는 해외에 있었고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2020년 3월에 오빠랑 결혼하기 3개월 전이죠.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5년 동안 선배가 데려갔어요. 자기 부모님이 키우신다고. 나는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성훈 씨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5년 동안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겁니까?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인데 오빠는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선배는 해외에 있었어요. 연락도 잘 안 됐고 나는 혼자였어요. 집안은 빚더미였고 일자리도 없었고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죠.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오빠도 그냥 도망갔겠죠. 성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당시의 자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지금은 왜 그 아이를 데려온 겁니까? 5년 만에 선배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로. 작년에. 그럼 선배가 직접 키우면 되잖아요. 선배는 재혼했어요. 새 부인이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대요.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박준혁 지은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박준혁 서연이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상황이. 박준혁 양육비는 당연히 제가 다 드릴게요. 석 달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까? 양육비 때문에? 아니요. 아내가 성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낳은 애니까요. 내 책임이니까. 책임? 5년 동안 찾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데려온 거잖아요. 성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아이를, 아니, 당신 아이를 데려오다니. 우리 아이예요. 이제부터는 절대 안 돼요. 당장 돌려보내요. 못 보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럽게 해서 깼잖아요.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성훈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박준혁 선배요? 성훈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아요. 그 선배. 아내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성훈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선배. 자기를 아내에게 소개시켜준 바로 그 사람. 성훈아,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웃으며 지은 씨를 데려왔던 그 선배. 잠깐만요. 그럼 선배가 당신을 나한테 소개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랑 그런 사이였단 겁니까? 그런 사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없었다니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가 생겼으면 그런 사이잖아요.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한 번으로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성훈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선배는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임신한 걸? 당연히 알았죠.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요. 둘 다. 지운다고요? 그런데 못 지웠어요. 시기를 놓쳐서. 아내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아이 낳으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당신은 낳은 겁니까?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나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당신 나랑 사귀고 있었잖아요. 말하면 오빠가 나랑 계속 만났을 것 같아요? 그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당시 자기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하지만 말 안 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춰서더니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선배는 해외 발령 받아서 떠났고 나는 2020년 3월에 혼자 애를 낳았어요. 병원비는 선배가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해 6월에 결혼했죠. 맞아요.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훈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5년 동안 선배 부모님 댁에 있었어요. 경기도 어디였나? 그럼 당신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양육권을 포기했으니까요. 선배 부모님이 법적 보호자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인데. 아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하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 씨는 출생증명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강서연, 2020년 3월 12일생. 그럼 지금은 왜 데려온 겁니까? 갑자기 선배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작년 가을에 교통사고로. 그럼 선배가 직접 키우면 되잖아요. 선배는 재혼했어요. 2년 전에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카톡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준혁 지은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박준혁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서연이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박준혁 지금 제 상황이 복잡해서요. 석 달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새 부인이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대요. 자기 애도 아닌데 키우기 싫다고. 그래서 당신이 데려온 겁니까? 내가 낳은 애니까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성훈 씨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의하면 허락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했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잘래요. 오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성훈 씨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자기 인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죠. 이혼해야 하나? 아니, 그 전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훈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어두운 복도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아저씨.
서연이가 겁먹은 얼굴로 성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성훈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기, 저쪽.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화장실로 갔어요. 불을 켜지도 못하고 문만 닫았죠. 성훈 씨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문이 안 열려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훈 씨는 화장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봐. 안 돼요. 힘껏 눌러봐. 무서워요.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는 한숨을 쉬고는 문고리를 살짝 돌렸어요. 안쪽에서 잠근 게 아니라 그냥 문이 뻑뻑했던 것 뿐이었죠. 문이 열리자 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손 안 씻었는데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멈칫하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가 높아서 발끝으로 서서 간신히 손을 씻었죠. 다 씻었어요. 수건 저기 있어. 성훈 씨가 가리킨 곳에서 아이는 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잠깐. 성훈 씨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멈춰 섰어요. 너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저씨가 뭐 좀 줄까? 괜찮아요. 라면 먹을 줄 알아?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해요. 성훈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은 없고 우유와 빵만 있었어요. 라면은 없네. 우유 마실래? 네. 아이가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훈 씨는 우유를 데워서 컵에 따라줬어요. 그리고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줬죠.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우유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성훈 씨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어요.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서연이요. 몇 살이야? 5살. 유치원 다녀?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하늘나라 가셨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성훈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아이도 어른들이 만든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구나. 언니라고 불러요. 엄마 아니래요. 뭐? 언니라고 부르래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성훈 씨는 멍하니 안방 문을 쳐다봤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이가 우유를 다 마시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성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저씨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야. 같이 살아요? 응. 그럼 아빠예요? 아니. 성훈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아저씨예요? 응.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김성훈. 성훈 아저씨. 아이가 조심스럽게 따라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왜 나와 있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 들어가서 자. 아저씨가 우유 줬어요.
아내는 성훈 씨를 잠깐 쳐다봤어요. 고맙다고 해.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꾸벅 인사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다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오빠, 나 오늘 할 말 있어요. 점심쯤 시간 돼요? 무슨 할 말인데요? 서연이 일 때문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알겠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성훈 씨는 빈 우유컵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컵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성훈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아내와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언니랑 아저씨 잠깐 얘기할 거야.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네.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성훈 씨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죠. 오빠 앉아요. 성훈 씨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박준혁 선배와의 카톡 내역이었습니다. 박준혁 양육비는 매달 80만 원씩 보낼게요. 박준혁 미안합니다. 제가 키워야 하는데. 박준혁 아이 잘 부탁드려요. 선배가 매달 돈을 보낸대요.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연이 키우는 데 쓰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아이를, 당신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라니까요. 그럼 당신 혼자 키워요. 나는 싫어요. 오빠 혼자서는 못 키워요. 왜 내가 키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부니까요. 성훈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부면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죠. 당신 혼자 멋대로 아이를 데려와 놓고 이게 무슨 부부예요? 상의하면 오빠가 찬성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했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빠,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연이를 키울 거예요. 그럼 당신 혼자 키워요. 나는 이혼할 거니까.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혼요? 당연하죠. 당신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멋대로 아이를 데려왔는데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오빠 진심이에요? 당연히 진심이죠.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성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8주 차예요.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성훈 씨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죠. 이게 우리 아이라고요? 네. 오빠 아이 맞아요. 성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자기 아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어제 확인했다니까요. 원래 오늘 말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성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낳자. 그리고 서연이도 같이 키우자.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서연이는 내 첫째고 이 아이는 둘째인 거예요. 첫째가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 아이잖아요. 혈육은 혈육이에요. 누구 아이든. 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여요. 그럼 낙태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서연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이 아기도 못 낳아요.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나는 두 아이를 다 키우거나 둘 다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오빠가 선택해요. 서연이를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를 낳을 건지 아니면 이혼하고 이 아이도 포기할 건지. 성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협박입니까? 당신 정말. 나는 진심이에요. 오빠. 아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버릴 수 없어요. 5년 동안 버렸었는데 이제는 정말 못 버려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키워요. 제발. 아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란 거. 오빠한테 미안한 거. 미안하면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성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착한 아이예요.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오빠가 조금만 봐주면. 조금만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발.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훈 씨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작은 점. 자기 아이. 이 아이를 지키려면 남의 아이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나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일주일? 한 달? 낙태 가능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내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해줘요. 오빠. 성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갈게.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성훈 씨는 초음파 사진을 꼭 쥐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선 그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